네, 소개받은 대한사랑 영남본부장 김창현입니다. 오늘 주말 소중한 시간을 대한사랑 강릉지구 역사 강좌에 시간을 내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 문제가 달려있는 우리 역사 문화의 올바른 의미를 가지는 소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저기 슬라이드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위에 슬라이드 쇼 누르셔가지고 위에 아예 슬라이드 쇼 누르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십니다. 슬라이드 쇼 오른쪽 처음부터 자, 오늘 제목은 한민족이 잃어버린 통맥입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광복 76주년입니다. 1945년 나라는 해방됐지만 2021년 현재 우리 역사의 광복과 국민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10월 15일 국내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선진국 17개국의 정치 종교 갈등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정치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90%로 미국과 함께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종교 갈등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지 76주년인데 우리나라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좌와 우로 갈려서 이념 대결이 치열하고 독립운동 할 때부터 좌우로 나뉘어져서 또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 갈등과 종교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다. 그러면 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문화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사랑이 신문 광고 낸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직도 당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낭만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일본부가 가해 지역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이 내용은 원래 우리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 말살시킨 내용인데 해방이 돼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역사인 줄 알고 있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가르치는 주류 역사 교수들이 중국과 일본에 왜곡된 식민사관을 동조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직도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사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한사군은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후 313년간 약 400년간 통치를 했다는 거죠. 자, 한반도 남부는 요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정책과제 중에 하나로서 영원한 화합을 해서 가야사를 복원을 해라.
그래서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강단사학의 대학 교수 분들이 역사학과 교수들이 임나 일본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조 2천억을 받아서 한반도 남부를 일제 식민지로 지금 만들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있다는 하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조선은 옛날부터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쳐들어와서 너희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들은 고대로부터 국가를 세워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식민지는 한민족의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를 조작시켰고 충격적인 것은 그 역사가 조작된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무정신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곳이죠.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에 SBS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삼국지 위오촉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삼국지 중에 위나라가 한반도에 충청도까지 다스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내용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영상으로 상영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자, 한강 이북지역까지 한나라 식민지였다. 자, 얼마 전에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민병찬 관장을 불러서 국정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중에서 중국실에서 6분짜리 동영상이 상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아까 두 장면을 먼저 보셨잖아요. 올해 3월부터 9월 15일까지 요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 어른들만 가는 데가 아니죠. 부모님이 역사교육을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국가 간에 교류가 있고 관광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와서 보는 거죠. 무려 57만 명이 이 왜곡된 즉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이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이제 비판이 제기되자 이 동영상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무려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려야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이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병찬 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6분짜리 동영상이 디지털 동영상이라서 순간적으로 그 동영상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동영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 어떻습니까? 이게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6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럼 거기 학예사, 큐레이터, 박물관에 전시회를 기획 개최하고 작품과 유물을 수집 전시하는 그 학예사들이 90명이나 있습니다. 90명이.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사과를 하죠. 그죠? 사과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의 인건비를 보면 2019년에는 120억에서 2021년 15억이 증가돼서 143억이 됩니다. 90명이니까 1인당 연봉이 2년 사이에 1,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90명의 학예사가 있는데 그 6분짜리 동영상을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방영을 했다. 아, 그 동영상이 순간적으로 너무 장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립박물관, 즉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주류들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똑같은 상설 전시관 부여 사만실에 보면 아직까지도 낭만군이 우리나라 북쪽에서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하고 한국사 연대표에 보면 낭만군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낭만군은 이 한반도 북쪽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6분짜리 동영상 만드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럼 90명이 되는 학예사가 6분짜리 동영상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그 내용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외국에서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동영상을 상영하더라. 아, 이게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문화에 대한 입장이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면 이 동영상 6분짜리 동영상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뭐를 보고 만들었느냐, 위키피디아라는 위키 백과가 있거든요. 인터넷 쳐보시면 그건 요즘 자료 신빙성이 떨어져서 대학생들도 레포트 쓸 때 참조하지 않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외국 서적, 서양에서 아시아사를 기술해 놓은 그 책을 보고 그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만드는데 왜 외국인들이,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왜곡이 돼서 서양에서 동북아시아 역사를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중국 중심이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학자들의 그 수많은 연구 결과를 놔두고 왜 그것을 참고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병도라고 이 해방 후에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일본 왕의 특명으로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만든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인 학자를 스승으로 해서 배웠던,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이병도 씨가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돼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전부 다 길러내서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강단사학계는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과서를 썼는데 당당한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했다. 최근에 경주에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 또 낭만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반도 충청도가 위나라의 식민지였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어이없게 위나라의 조조의 위나라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 일제 식민사학에서 조작한 것은 뭡니까? 기원전 108년에서 313년까지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한나라의 고대 식민지가 있었다고 역사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나라의 영토를 한반도 충청도까지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낭만군이 아니 한나라의 식민지가 420년간 존속할 때까지 정작 전한 후한 한나라는 망했어요. 그죠? 한나라는 망하고 위나라 서진이 돌았는데 아니 식민지를 둔 봉국이 망했는데 그 식민지가 존속할 수 있습니까? 존속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낭만군을 거짓 역사로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나라 충청도까지 지배를 했다고 저렇게 거짓말 역사를 온 국민들에게 57만 명이 관람하도록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덕일 박사가 이제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삼국지 위나라 조조군사가 경기도까지 왔다. 어이없는 내용이죠.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일본 교과서 아닙니까? 그죠? 일본에 말할 것도 없죠. 일본도 조작해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위나라가 다 이렇게 한반도까지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중국 역사 지도집 강경씨가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에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지킨다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동북아 역사지도에 중국의 지도집을 표절해서 경기도까지 위나라 영토로 이렇게 그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몇 년 전에 벌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국정감사도 하고 했었죠.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는 재단이 아니라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대변하는 자들. 나중에 보시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당구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는 대대로 중국의 땅이다. 19세기에야 서양에서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세기 돼서 독립했다. 이렇게 외국에서 어처구니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만리장성이 보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은 원래 갈석산이 있는 낙랑군 수성면에는 갈석산이 있고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다 하고 중국에 여러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나라 식민사학의 거두 이병도 씨가 낙랑군고라는 논문에서 황해도에 수안군이 있는데 낙랑군 수성면 해가지고 보니까 낙랑군 수성면 황해도 수안 숫자가 똑같죠. 숫자가 앞에 숫자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만리장성의 기점이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한 여기가 아니라 수성면이 아니라 황해도 수안군으로 비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으로 앞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역사학계는 스승과 제자는 도제관계라서 그 세계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 그죠? 역사 교수 생활을 하려면 스승의 학설을 부정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내용 아닙니까? 낙랑군 수성면과 황해도 수안 앞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늘렸어요. 한국인이. 예? 그래서 낙랑군이 있었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이쪽. 갈석산이 있었던 중국이 동쪽 요 바다를 발해라 그러잖아요. 발해. 이쪽이지 한반도 북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자, 그래서 중국의 태강 지리제는 낙랑군 수성면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이것이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낙랑군은 수성면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기점이 되는 중국의 동해안 그쪽이 낙랑군이 있었으면 있었지 한반도 북부로는 낙랑군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자,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한국인이 만리장성 동쪽 끝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해가지고 원래 6,352km인데 2009년 4월에 8,851km로 늘리고 2012년 21,196km 원래보다 3배 이상 서쪽과 동쪽 끝으로 이쪽 영토는 옛날부터 고조선, 고구려, 발해, 대진국의 영토였거든요. 북부의 영토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강력을 스스로 자기 나라 역사를 비하시켰는. 자, 그래서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요 나라 요 만리장성 그죠? 이병도 씨가 그렇게 한국인이 주장하니까 한국인이 한반도 그 북쪽이 만리장성 시작점이라고 하니까 중국은 잘 됐다 그래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내용이
끝나지 않은 한중 역사 전쟁. KBS 세계는 지금 올해 4월 역사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가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내용으로 2017년 4월인데 시진핑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전부 다 중국의 속국이었다 하니까 트럼프가 역사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가서 이제 자국에 돌아가서 대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정친의 국립중앙박물관 2 일제 식민사관 추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나라인지 아실 겁니다. 2019년 10월 3일에서 2020년 3월 1일 서울에서 가야 본성, 2020년 4월 7일에서 5월 30일 부산에서 가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임나일본부입니다. 그죠? 임나일본부. 이 한반도 남부에 가야가 있었는데 이 가야가 곧 임나일본부다. 4세기부터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임나일본부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 임나일본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 설기 369년에 임신한 일본의 신공항우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왕을 무릎 꿇리니까 아이고 백제 고구려왕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조작된 역사거든요. 조작된 역사. 자, 원래 우리 사기 삼국 유사에 나오는 가야의 역사는 원래 육가야 역사죠. 대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인데, 자, 이 전시회를 할 때는 뭡니까? 보세요. 자, 여기 금강가야, 요 창녕을 비화가야라 그래요. 금강가야, 비화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원래 사기 삼국유사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가야 역사는, 가야 명칭은 전부 다 갈로 안에 넣어버리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본 서기에 뭐 임나 10국이 있었다, 임나 7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여기 가라국이다, 고자국이다, 아라국이다, 비사벌국이다, 여기 다라국 나오죠. 요즘 일본 합천이 다라국이었다, 가라국이다, 여기 전라도 남원 이제 김원국이다, 또 장수는 반파라 그래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역사를 전시할 때 아니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기록한 가야의 명칭은 관라원에 넣어버리고 일본 서기에서 기록한 그 명칭을 저렇게 해놨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 우리나라 역사책을 봐야 그게 제1차 사료가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역사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고, 일본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가야,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일본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우리 민족의 개척사가 일본 역사입니다. 그러면 고대 가야, 백제, 신라에서 일본 대마도 규슈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을지언정 문물이 뒤떨어진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뒤에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전시할 때는 뭡니까? 가라국, 바라국, 기문, 대사, 사타, 상다리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국민들이, 역사를 아는 국민들이 대개는 역사를 모르잖아요. 비전문가니까. 근데 역사를 아는 국민들이 서울에서 가야 본성 전시할 때 이걸 가지고 비난을 많이 하니까 부산 전시할 때는 가라, 다라국을 놔두고 뭡니까? 기문, 대사, 사타, 상다리 싹 빼버렸죠. 싹 빼버렸죠.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뺀 거거든요. 자기들 학자끼리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라입니다. 다라. 합천입니다. 합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어요? 여기 기문입니다. 기문. 여기가 남원. 지금 세계유산 가야고문은
등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여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EBS에서 나온 내용인데 세마스 야스카즈라는 일본 학자가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를 영유해서 임나일본부를 세운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우리가 다시 구한말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고대 우리가 임나일본부를 세워서 통치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다시 너희를 식민지배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뭡니까? 구한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배하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대 우리가 4세기에서 6세기 너희를 식민지배 했지 않느냐라는 거짓된 역사를 임나일본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쇠마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야 역사를 할 때 여기 가라 탁순 탁구 비자발 남가라 다라 알라 이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일본인 학자가 이렇게 비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야사에 가장 권위가 있다는 김모모라는 교수가 자기 책에서 봅니다. 그대로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여기 육가야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육가야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마스 야스카즈가 일제 폐망 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김원룡 같은 경성제국대가 서울대 교수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제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여기 일본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때 아까 여기 세마스 야스카즈 뒤에 쓰다 소키치 나중에 석유 한국을 환인으로 조작한 이마니시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1세대 이병도시 신석호시 고려대 여기는 서울대 있었고 와세다 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친일본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학자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시킬 때 생활비, 학비 이런 걸 대주고 일본에서 공부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다 라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에 이렇게 해서 아까 김원령 씨 나오죠. 김원령 씨. 쭉 이렇게 해서 식민 강단 사학자들을 길러내고 해마고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학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송호정 씨 나오죠.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 원래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도 역사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 편수회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동북의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울대학교는 이제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한국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원래 경성제국대학교. 그래서 한국 강단사학의 실체는 이렇다. 부산대학교 이병선 교수가 어릴 때 일본인 교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니들 조선은 고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부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아니 니들이 원래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니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 때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수천 권의 일본 고지명 연구 자료 이런 걸 해가지고 일본의 정치인, 학자, 언론인 전국 도서관에 보냈어요. 결론이 뭡니까? 임나일본부 할 때 임나는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대마도다. 대마도. 그래서 낙하선의 전 수상을 비롯해서 감사의 답신을 보낸 이들도 있었고 특히 일본 학자 중에 한국 고대사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이노우에 교수가
이 사람은 임나 일본부와 외에서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임나 남한설을 주장했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변성 교수님의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임나를 대마도에 비정한 연구에 동감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 자기들이 기록한 일본 서기에 보면 일본의 역사를 기록한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의 위치가 나옵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 여기 임나라고 나오죠, 그죠? 임나자 그 축자국 2000년이 그죠?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임나의 북쪽은 뭐가 돼야 되죠? 바다가 돼야 되죠. 바다. 자, 그리고 계림, 신라의 서남 쪽에 있어야 되죠. 자, 임나 일본부를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면 한반도 남부 위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지잖아요. 육지. 그래서 대마도가 축자본 여기 규슈 대마도와 이 큐슈 지방은 옛날 고대 한국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게 원래 옛날 고대 우리 영토였거든요. 그래서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못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자, 환단곡이 우리 9000년 역사의 참모습을 기록한 환단곡이 태백 1사에 보면 옛날부터 규슈와 대마도는 사방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원래 외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나가 또 삼가라가 되었고 가라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업이다.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이름이 좌호가라, 이니가라, 계지가라. 좌호가라는 신라, 이니가라는 고구려, 계지가라는 백제다. 자, 그래서 한참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마도를 3등분해서 나누어 다스렸는데 왕개토 태왕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일본 열도를 군사를 좌편우편 나누어서 일본을 거의 다 정복하거든요. 그 광개토 태왕 때 이 삼가라가 통합이 돼서 고구려가 전부 다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마도를 직접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마산 산징미죠, 그죠? 쌀 이름이 뭡니까? 좌우미입니다, 그죠? 좌우미. 자, 좌우 우체국, 인의 버스 표지판, 이제 인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시, 좌우 인의 계시라는 명칭이 대마도에 가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체국 이름이나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남아있다. 지금 당장 대마도 가시면 이거 다 찍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판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임나가 대마고 그것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참 때는 좌우인이 계지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지금 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나 일본부는 일본 서기에서 임나는 대마도로 했잖아. 그런데도 역사를 이렇게 왜곡을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왜곡했는데 한국인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걸 계속 재생산하고 국민들은 뭡니까? 우리는 비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 맞다라고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고 저희들 대한사랑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역사는 아니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역사는 우리 민족의 이 미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본 식민사학자 중에 한 사람 쓰다 소키치가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신공항후, 아까 신공항후죠. 369년 신공항후의 신라 침공설은 대단히 광신적이고 역사 기사에 신라와 전쟁한 내용이 없다. 전투도 하지 않은 고구려와 백제왕이 항복을 해왔다는 것은 역사의 사실을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후세에 지어낸 이야기다. 자, 그때도
이를테면 신라왕이 그때 침공하고 쳐들어와서 항복할 때 했던 말 중에 일본과 천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 4세기만 해도 일본이라는 말과 천황이라는 말이 일본 역사에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왜라고 했거든요. 왜? 일본이라는 국호를 쓴 것이 언제입니까? 백제가 망하고 7세기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거든요. 그럼 4세기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았다. 이게 조작됐다. 일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식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의 박물관 관장 시라이시 다이치로 관장님인데 4세기 후반까지 일본에는 말이 없었다. 말은 뭡니까? 백제에서 선물한 거다. 4세기 후반까지 일본에 말이 없었고 백제와 국교를 맺으면서 비로소 말을 들어오게 된 거고 6세기까지 일본에 제철 시설이 없었다. 아니 말, 마구, 한자, 세키라 불리는 토기까지 모두 한반도에서 넘어와. 아니 말이 없고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한반도에 넘어와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일본인들이 양심 선언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을 참고도 안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 온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369년 아까 임신한 신공황후가 369년에 신라를 쳐들어와서 항복시키니까 백제왕, 고구려왕도 알아서 아까 조공을 바치고 했다는 기록이 그게 임나일본부거든요. 그러면 그때 백제왕이 누구냐? 건초고왕입니다. 13대 건초고왕. 몇 년 전에 KBS 대하 드라마 건초고왕 아시죠? 강우성 씨가 주연을 했잖아요. 이제 백제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건초고왕이고 고구려는 누굽니까? 왕개토 태왕이시죠. 이 건초고왕 때는 백제 국력이 가장 컸을 때죠. 마한과 가야의 소국들을 정벌을 하고 심지어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킬 정도로 건초고왕이 막강했거든요. 그리고 자 중국 기록에 보십시오. 송서, 양서, 구당서, 중국 책에 백제가 원래 중국 대륙 여기에 요서 진평이라는 식민지를 두고 다스렸다. 수백 년간. 그런 기록이 중국 역사책에도 나오거든요. 아니 중국 역사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중국 역사에 해외 식민지 요서 진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일본이 이걸 쳐들어와서 아까 그 369년 같으면 건초고왕이 있을 텐데 건초고왕이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사서에 나온 백제 영역에 대해서 다 모아서 지도를 그리면 한때 백제가 여기 요서 진평군 있잖아요. 요서군, 진평군. 한때 백제가 해외 식민지를 두어서 백제왕 밑에 태수들을 광양, 서하, 청하, 성양 자, 이 월나라까지 세력을 뻗쳤다 하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륙 백제 강력을 그린 거죠. 24대 동성왕 때는 보면 백제의 수도가 두 곳이었다. 한쪽은 한반도에 있었고 한쪽은 중국 대륙에 수도가 있었다.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가야 고궁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현황이죠. 그죠?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 근데 요까지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까지는 뭡니까? 요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거고 여기 합천, 다라국, 남원은 김흥국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합천은 다라국이 된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고 합천 사람들은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합천 군수님하고 합천 군의회 의장님을 찾아갔어요.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합천이 다라국이라고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거 지금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그냥 국내에서 다락구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세계에서 이게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하고 군의 의장님이 계실 때 이 사실을 바로 잡아 당신들이 있을 때 이게 올라가면 역사의 불명예를 당신은 영원히 뒤집어 쓰게 되고 아니 그러면 한반도 남부는 일본 식민지가 된다. 우리 왜는 후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군수님 한 30분 면담하다가 저 밑에 사람 박물관장하고 이야기하세요. 자기 가버리고 그럼 그 사람 박물관장들하고 그 사람들은 강단사학자들 그 의견을 다 듣는 사람들인데 군수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하죠. 군의회 의장님도 만나고 그 밑에 그 회장님 만났는데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 역사 교수분들이 우리가 명령을 줘서 해보니까 다락구이로 해서 우리가 올렸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 지금 있는 합천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만약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한사랑 역사 특강을 보고 대한사랑 역사 특강에서 이게 남원이 김흥국이 아니다 합천이 다락구이 아니다 이걸 보고 남원 시민이 이걸 보고 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해서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번져가지고 남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명운동도 받고 터를 만들어서 대한사랑 역사 특강 남원이 김흥국이 아니다. 김흥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이름이다. 이거 김훈으로 올리면 우리의 역사에 완전한 죄인이 된다. 남원이 어떤 동네입니까? 임진왜란 때 귀무덤 만든 곳이잖아요. 외놈들이 우리 조상님들 귀 다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무덤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아니 역사의식이 펄펄 끓는 곳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 앞에 이제 이런 전 시민이 나서서 남원은 옛날에 자랑스러운 김흥가야국이니까 세계유산 등재합시다. 다 나서서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역사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거 역사 특강을 들어보고 자기들도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속았구나.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김훈 가야 할 때 그 김훈이라는 이름을 일단 빼기로 했고 장수도 막 전 시가 나서 가지고 군이 나서 가지고 장수는 자랑스러운 반파가야입니다. 내가 그걸 올리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이거 우리도 보류하겠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게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합천이 다라로 남원 임나 일본구에 있는 그 7개, 10개 나라 중에 2개가 올라가니까 지금도 가야 역사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이 책을 써서 전부 다 임나일본구 지명을 남북에 다 갖다 놨는데 이게 2개가 올라가면 세계에서 이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역사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1929년 심상 소학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에서 식민사학 역사를 가르친 최초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교수 지침입니다. 그죠? 심상소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죠. 그죠? 요렇게 가르쳐라 이거죠. 조선 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고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이게 뭘까요? 바로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식민지 임나일본부였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일제시대 때 걔들이 역사를 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가르쳤던 이 지침이 해방 후 76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한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고, 아까 보셨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는 저희들은 일제 조선 총독부 교과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교수 참고서에 당군을 없애라, 당군을 부정하고 한사군은 420년간 존속했다고 가르쳐라. 4군을 설치하고 3군이 됐다가 4군이 됐다가 2군이 됐다가 3군이 됐다가, 자 보세요. 후한이 망한 후 3군, 이 식민지의 땅은 위나라의 영토였고 진나라의 영토였다라고 가르쳐라. 그러면 위나라의 영토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고 하는 아까 국립중앙박물관 동영상과 일본의 교과서와 중국의 역사 지도지는 뭡니까? 일제 총독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 문화를 말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세뇌시켰던 이 역사가 아직까지도 가르쳐지고 있다. 이거 놀랄 일입니다. 정말. 이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저도 죽고 한 4, 50년 뒤에, 그죠? 지금 일본은 뭡니까? 아까 한반도 남부 땅은 임나다, 일본의 고대 식민지다, 독도는 죽도고 다케시마고, 그거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 조선 땅이 아니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중국 아까 뭡니까? 동북의 역사재단에서 동북의 역사지도를 만들었을 때 원래 거기에 독도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요, 독도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독도 안 보이십니까? 그 점 하나 찍어놨는데 그건 장난합니까? 그럼 3, 4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일본, 중국하고 이렇게 역사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면요, 100점 100패 하는 거죠. 100점 100패. 왜? 올바른 역사를 못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반도 북부는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부는 고조선이 아니라 진국이었다. 여기 남부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고조선의 후예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북쪽과 남쪽을 갈라서 가르치는데 한사군, 임가일군구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태형 박사님, 대한민국 최초의 법학 교수, 법대 초대학장, 이분이 1960년대가 되면서 당군을 신화로 보기 시작했고, 일본인이 식민사관 가르칠 때는 믿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 한국 사람이 식민사관을 가르치니 먹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최태형 박사가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병도 박사 친구거든요. 설득을 해서 자네가 한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 아니 왜 역사적인 사실을 신화로 가르치고 역사를 다 왜곡했냐. 이게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군 조선은 사실이고 고대에서 복원해야 되고 신화 규정한 게 잘못이고 교과서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1986년 10월 9일에 그죠? 당군의 신화가 아닌 우리 국조다. 뭐 이런 내용을 했죠. 여기 요와 함께 개국했고 기자보다 앞서고 삼국 사기 전 고기등 기록을 믿어야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 선언한다고 밖에 그 제자 뭡니까? 아이고 뭐 우리 교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다 그래 한번 이야기하고 치워.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0월 18일 우리나라 고조선 공식 고조선 1호 박사, 지금 서울대 교수, 국내 1호 고조선 박사 송호성 교수, 당군은 신하다. 우리가 아는 당군 조선은 실전 역사가 아니다. 위만 조선 시대가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세. 위만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치?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친구가 노관인데 노관의 부하가 위만이고 그 한나라 유방의 배우자 되는 여태후가 한나라 공신들을 숙청할 때 노관이 도망을 갔거든. 그때 위만도 갈 곳이 없으니까
자, 이 원래 이제 나중에 당군조선 보면 당군조선의 중국 동부는 번조선인데 그 번조선의 마지막 준왕을 찾아와가지고 좀 받아주세요. 그 위만이 뭐 조선인 복장을 하고 여러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 준왕이 마음이 착한 분이라서 위만을 받아주고 그러면 중국 연나라하고 우리 번조선하고 국경지대 그 하나를 맡아라 줬는데 1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받아준 준왕을 쫓아낸 중국 사람이 위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만이 아들 손자 우고에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넘어가죠.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그때 그 중국 동부에 일시적으로 한사군이나 뭐 남남군이 있었던 거지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위만은 중국 사람이고 아니 자기를 받아준 우리나라 기준왕을 대만에서 1년 만에 쿠데타 일으킨 도둑놈이잖아요. 찬탈자잖아요. 이상용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는 위만은 저거를 위만조선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 위만 정권이라는 말도 그게 참 아깝다. 저건 도둑놈이다 하는데 이런 위만조선을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12년 경기교육청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역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당군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당군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신화다 신화. 이걸 좀 고쳐라. 고쳐서 애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도 식민사학이 아직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조선사 편수에 후신을 자처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규탄한다. 동북아 역사재단을 폭파해라 해서 그 앞에 가서 시위하는 시민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고조선 연구가 유엔 푸틴 박사가 세미나를 할 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당군조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자기의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아니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왜곡하는데 한국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는가. 참 알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환단국이 소속된 국무총리의 자리에 수문화 시중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그리고 6 임금을 50년간 오셨던 분인데 그 분이 당군세기 서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국 지도가 막선을 사기하고 막거부 사건 하여 나라를 위하는 도 이게 할 위자이면서 다스릴 위자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법도가 성을 그 나라에 수 있는 역사 갈라져.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걸 철회를 했는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니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을 잘 다스리는 국가를 번영시킨 정치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근본 정신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국유형하고 사유하니 형가시하니 보아. 국가는 사람으로 말하면 형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하는 시절에 6 임금을 모셨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만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도가 없어진 연후에 몽고가 쳐들어왔는데 고려의 도가 있다면 유고려 지도 즉 몽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오늘날 이 고려가 몽고에 예속돼서 속수무책 도대체 손이 묶여가지고 나라 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무사의 형 실혼지가 아니라 나라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나라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이 이것도 좋지만 그 제도 시스템보다도 더 근본적인 정신, 역사는 혼이니까. 아니 사람도 부모가 많은 재산 물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수십억 재산을 물려줘도 그 자식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그 재산 관리도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는 자, 강종, 고종, 원종. 근데 이때 고려의 역사도 고려도 원래 천자라고 하고 황제의 연호를 썼던 나라인데 25대 충렬왕 때부터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됩니다. 자, 이 행촌이암 선생은 충렬왕 때 태어나셔가지고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까지 6임금을 50년간 목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충목, 충정, 공부에 충성한다는 충성, 충자를 임금의 시호에는 6분이죠. 그죠? 그리고 충렬왕은 원종에 맏아들이면서 고려왕이면서 원나라의 사위로 살아갔는데 얼마나 이때 임금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충렬왕이 1274년에서 1298년까지 왕위에 계시다가 그 아들 충선왕이 그 공부의 권력을 등에 업은 신하들이 당신의 임금 그만하시오 해가 충렬왕이 물러나고 충선왕이 1298년에 올라와가지고 몇 년입니까? 1년도 못했죠. 1298년 뭐 몇 월 달에 올라와서 1298년에 또 물러났어요. 1년도 안 돼요. 왕 그만하시오. 에이 당신보다 그 전에 물러난 당신 아버지가 더 낫네. 물러나면 임금 다시 올라갔어. 1298년에 제위에 올라가서 1308년입니다. 그럼 충선왕이 1308년에서 1313년까지 했죠. 그죠? 돌아가시고 1313년에서 1333년까지 충수광이 하다가 여기 30년에서 32년 텀이 있죠. 충수광이 다시 물러나서 충해왕이 1333년에서 32년 하다 또 이 사람이 물러났던 왕이 다시 와서 1332년에서 1339년에 왕을 했죠. 아니잖아요. 우리 임금님이 주체적인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몽고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물러났다가 아들이 돌았다가 아들 마음에 아들 물러난 임금 다시 오고 이게 몇 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민왕이 고려 재건을 위해서 개혁 반응 정책을 단행하다가 시해당하잖아요. 군봉세족이 반발해서 이 공민왕 때 이제 행촌이염 선생이 물러나고 이런 역사의 과정을 쭉 이렇게 겪으면서 50년간 있으면서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길이 뭐냐? 신채호 선생이 조선은 뭡니까? 무슨 주의가 돌아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이것이 노예의 특색이다. 무정신의 역사가 무정신의 민족을 만들고 무정신의 민족이 무정신의 국가를 만드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역사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이 행촌이암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왜 망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남북 분단돼서 해방이 돼서 76년이잖아요. 해방이 돼서 주체적으로 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다가 좌우의 이념으로 갈려가 남북 분단이 돼서 이렇게 있다가 6.25 전쟁 거치고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아직까지도 분단이 되는 그 뿌리가 뭐냐? 한일합방이죠. 한일합방은 뭐냐? 조선다운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환단고기 소개할 때 보시면 얼마나 우리 9,000년 역사를 담은 책들을 이 조선시대 때 팔도에서 방을 거두어들여가 그 책을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역사를 말살시켜버렸거든요. 이시조선은. 자,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도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도와 그 역사가 있으면 형성을 하지만 없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의 문제고 미래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춘천에 가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는 2009년 미국 발표한 북한 포날 가상 시나리오고, 이건 2018년 5월 MBN에서 보도된 중국의 북한 포날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의 정권이, 북한의 정권이 불안하니까. 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포날 가상 시나리오는 뭡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엔. 우리나라가, 아니, 여기는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 포날 가상 시나리오에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스릴 땅이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2018년 5월 중국의 그 원전 반대 그룹이 중국 국가 기반의 해킹해가 이제 유출된 내용인데, 중국, 러시아, 미국, 평양은 4개국 공동 담당하고, 그래도 중국이 북한분할 시나리오 보면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한국이 다세대로 땅을 줬죠. 그죠? 근데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북한분할 가상 시나리오 보면 우리가 다스릴 땅이 없어. 이게 국가의 냉정한 현실, 국제정세 냉정한 현실이죠. 왜 중국과 북한이 이런 가상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짜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분단돼 있고 남한도 좌우와 종교의 이념이 치열하고 국민 통합이 안 돼 있다. 역사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행촌 이영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구하는 길, 연적 구국이 하재제야. 나라를 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향소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라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형체에는 혼이 있어야 된다. 신시계천, 백두산이죠. 신시계천, 한웅천왕께서 백두산 신시에서 개천 새 시대를 열고 배달국을 연 이래 자유기통하여 그때부터 기통, 언어의 통찰, 이게 국통입니다. 오늘 주제. 그때부터 지금 생겼어요. 역사가 중요하다 이거죠. 왜? 그거는 자기의 그냥 학자로서의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가 아니라 50년 동안 임금님 6임금을 모셔보면서 고려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 망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평생 온몸을 다 바쳐 정치, 국가를 고려를 잘 되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 대한사람 역사특강 이렇게 주말 규정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참석해서 역사특강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듣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그죠? 구하는 길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안경전 생생방송 이사장님이 이제 이분이 국내에 나와 있는 환단고기 역주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거의 1,400페이지가 넘는 백과사전인데 그분이 이렇게 서문에 지금 동북아는 총성 없는 전쟁, 역사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으면 치열한 역사전쟁의 경남 속에서 민족 멸망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역사전쟁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지키는 이끌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국의 길은 올바른 역사 정립을 통한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게 있고, 국통은 한민족 우리나라의 한민족이 세운 나라의 계보와 전통 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합천강님의 합천박물관을 가봤습니다. 박물관.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국사 연대표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아니 뭐 한국 배달은 안 나와도 되는데 당군조선도 없잖아요. 당군조선. 여기 가니까 물론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데 박물관은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 역사문화 교육을 시키는 살아있는 교육자. 고조선이 없어요. 고조선이 없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기원전에 세워졌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여기 400년 여기 300년 400년 사이에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초기 기록 불신론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여기 3, 4세기 중간에 갖다 놓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의 건국사를 기록하지 않은 교과서가 10개 중에 8개가 넘습니다. 기원전 42년에 김수로왕이 건국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는 건국한 연대를 기록을 해야 하는데 가야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임나일본부로 지배했다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가야의 건국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 주소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도 오죠. 미국의 대형 박물관, 한국관에도 신석기, 청동기, 철계, 보조선이 없거든. 자, 이게 대한민국의 입니다. 뭐 황국, 배달, 조선 이런 뭐 신화라고. 중국의 고대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이건 잘못된 국통맥이고, 자, 오늘의 대한민국, 조선, 고려, 남북국 시대, 자, 대진국도 원래 이름이 발해가 아니고 대조영 황제와 대조영의 아버지 대조영이 처음 이름을 후고구려라 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조영께서 나라 이름을 대진국으로 바꾸거든요. 현대자 동방진자. 발해라는 것은 중국에서, 자, 환단국이 태백일사 대진국 공기를 보면 대진국의 황제가 15분이 계셨고 전부 다 천자로서 황제의 연호를 썼거든요. 근데 중국은 항상 우리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대진국의 황제를 왕으로 깎아내리면서 일방적으로 발해왕이라고 외교 문서에 그렇게 기록한 그 이름이 발해입니다. 이것도 잘못됐거든요. 서울중앙국립박물관에 가면 남북국 시대에서 발해신라라고 돼 원래는 대진국이라고 써야 돼요. 발해를 대진국이라고 불러주는 제대로 기록한 역사책이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환단고기. 그래서 환단고기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사국시대.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뒤에까지 못하니까.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존재했던 때는 정확하게 98년밖에 안 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사국이 함께 존재했던 때는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 그래서 우리는 가야까지 합쳐서 가야의 초기 역사를 부정하고 가야를 떳떳한 고대 왕국으로 넣어주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여기 일본이 거기는 옛날에 가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임나 일본부가 있어서 너희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해서 가야 역사를 부정하는데, 이 가야 역사를 포함을 시켜서 사국시대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부여, 이 북부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려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안 나오고, 다음에 조선, 배달, 한국이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고조선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옛날에 이 조선과 이성계 할아버지가 세운 이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선하고 이 조선 비교하니까 옛날 조선이다 해서 고조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한국 배달 조선, 혹은 당군 할아버지가 2096년 동안, 여러분 아세요? 47분의 당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2096년 동안 47분의 당군 왕금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19대잖아요. 19대. 지금 18대입니까? 19대죠. 문재인 대통령이. 2096년 동안 한반도, 완주대륙, 중국의 동북까지 그 넓은 대륙에 2096년간 나라가 있었으면 통치자 계보가 있어야 되죠.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원전 2333년에서 기원전 238년에 망했다. 청동기다. 고현돌이 있었고 비파형 청동금이 있었다 하는데 왕의 계보가 없죠. 그런 역사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역사책이. 그래서 자,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 이게 무려 7200년 역사. 전체 9200년에서 7200년이 날아가고 이걸 못 배우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 넘잖아요. 3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황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조선 2096년, 7000년 역사가 날아가고, 여기에 엄청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바탕이 돼서 오늘날 1억의, 지구촌 1억의 한류팬이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주말 되면 국군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북한군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겼다 해서 뭐 무슨 전투에서 배달의 기술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걸 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배우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 요즘 워낙 잘 나가니까 배달 어플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뭐 알더라. 옛날 뭡니까 MBC에서 주몽해서 드라마 시청률이 좋을 때 학교 가서 시험 치면 고구려의 건국자는 누구십니까? 물으면 송일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0% 70% 넘었다고. 자, 국민의 47%가 아니 우리 분명히 당군 할아버지 계셨는데 부정을 하죠. 신하라고 37%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가 역사 문화가 9,000년이 넘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 역사는 크게 두 가지죠. 유물 유적과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9,000년 역사 문화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1,000년에서 2,000년 더 오래된 제5의 문명이라는 홍상 문화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는 내몽고 접경 지대입니다. 그죠? 내몽고 접경 지대고 자 구체적으로 소화성문화부터 해서 이렇게 8가지가 있고 신석기, 청동기, 병영, 청동기 가장 오래된 문화가 소화성문화 BC 기원전 7,000년, 기원 후 2,000년 합치면 9,000년 전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표 유적과 인물이 중국의 황하, 양자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주, 한반도, 일본에서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 유적이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현재 중국 땅이죠. 중국 땅.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자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북방민족이 워낙 쳐들어오니까 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고 중국은 자기가 중국 중심이고 동서남북은 전부 다 뭡니까? 오랑캐죠. 동이, 서윤, 남만, 북적. 남만할 때 만자가 뭡니까? 벌레 만자. 서윤은 양 같은 놈들. 북적은 개 같은 놈들. 동이는 오랑캐 이자라고 외우는데 원래 동이할 때 이자가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현대자 플러스 활궁자죠. 그죠? 그리고 그 이자는 뿌리 저자와 같고 어질 이자와 같거든요. 그게 왜곡이 되거든요. 이자가 오랑캐 이자로.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인들이 보기에 동방의 저 민족은 어질고 큰 활을 잘 쐈다. 그래서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요. 주몽. 원래 고구려의 시조는 고주몽이 아니라 고추몽입니다. 원래 조남은 고추몽. 그래서 이 오랑캐의 땅이라고 여겼던 이쪽에 자기들 문명보다 더 오래된 선진화된 문명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은 이렇게 한국 배달 조선으로 비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축구장 몇 개 크기에 총묘단, 사원재단 무덤이 나오고 자 중국 학자들도 이것은 국가 성립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에는 뭡니까? 중국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 영토에서 일어났던 과거 다른 민족의 역사도 우리 역사다 해서 동북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회가 역사를 전부 다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게 동북공정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이 86년 7월 28일 동아일보에 나왔고요. 자 중국의 존경받는 총리 주원내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양심선언을 하죠. 그죠? 여호와 성호경 유역에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자 주무주 같은 사람도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되면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다 해서 지금 현재 중국 땅에서 있었던 과거 다른 민족의 역사도 중국으로 전부 다 왜곡을 시켜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홍산 문화 동북 문명과 황하 문명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고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홍산 문화에 대해서만 한번 역사 특강을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들으세요.
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나는 운명이고, 그래서 홍산 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상투를 세우는데 그 사용한 옥고, 상투, 그 다음에 편발개수. 편발개수는 단군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적석청, 돌을 쌓아서 만드는 무덤. 중국의 황화문명은 돌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흙을 쌓아서 만드는 토강묘거든요. 우리나라 조상들의 전통 무덤이 돌을 가지고 만드는 적석청, 적석 목박분 이런 거거든요. 비상무늬 토기, 비파형 청동급 이런 것들이 고음토템, 이제 고음토템. 고음토템 같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가점 하천문화에 나오는 사람의 해골의 그 DNA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하고 많이 흡사하더라. 자, 이런 내용. 자, 이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학교 출신 이 한영우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대중서를 펴냈는데, 이 분도 이제 홍산 문화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홍산 문화를 보면 신석기 시대임에도 규모가 큰 주기서가 국가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주일에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을 해도 된다. 이들을 아사달족이라 하면서 자기의 책에 뭡니까? 홍산 문화 유적을 이렇게 실어놓고, 자, 원방각. 자,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원으로 상징했고, 땅을 방 사각형으로 상징했고, 사람을 각으로 상징했고, 이게 환단고비에만 나오는데, 요즘 뭡니까? 이 원방각이 히트친 게 뭐죠? 세계 넷플릭스 역사상 83개국에서 1위한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보고 원방각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도 어릴 때 오징어 게임 했거든요. 대구에서 막 애들하고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히트를 친 거죠. 이 원방각은 우리 조상들이 천지인을 이렇게 도형으로 나타낸 거고, 환단고기에 보시면 오늘날 훈민정음의 뿌리가 되는 가림토 38자 문자가 있는데, 그 38자 문자 중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24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시한글의 뿌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소지방 그 홍산문화의 중심인 조양, 적봉, 자, 이런 거에서 홍산문화의 내용을 이렇게 이런 강단 사학자들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9,000년 전에 홍산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유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문화고, 한중일 삼국 중에서 9,000년 전에 역사 기록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고 그 기록이 환단고기다. 그래서 홍산문화의 유물유적과 환단고기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9,000년입니다. 홍산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서고, 환단고기는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고 파괴된 한국사의 원형을 복구시켜줄 유일한 역사책이고, 단전된 한민족사.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민족이 잃어버린 국통맥.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국통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구역이 태백일서입니다. 아까 행촌이암 선생의 단군세기 지난 47대. 자, 이 안암도 선생은 경주에 가시면 신라를 빛낸 10명의 성인 중에 한 명이 안암대사입니다. 그분이 지은 삼성기상, 고려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원동중 선생 삼성기하, 이거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역까지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군조선과 사국시대를 이어주는 이 북부역이, 해모수는 고준몽의 아버지가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이것도 역사 왜곡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7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 그래서 이 태백일사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전이고, 우리나라 국통맥이 제일 처음에 황국부터 배달신시, 단군조선은 만진한 번안으로 나누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만진한 변환이 있기 전에 대륙에 중국 동부 쪽하고 만주에 만진한 번환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고구려국 봉기 보십시오. 대진국 봉기죠. 이 조선시대 때 유덕봉이라는 실학자가 발해고라는 책을 썼죠. 발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도 발해라고 이야기를 했지 대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대진국이라고 인정을 기록을 한 곳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한사람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한국서 선생님을 만나서 환단고기 이야기하면 에이 그 거짓말책,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책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국사 1선에 초중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 자기들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부터 환단고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다, 읽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단고기를 읽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예조, 세종, 승종 50년 동안 팔도 관찰사에게 역사책을 거두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아까 그죠? 삼성기 상하죠, 그죠?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상하를 수거해라. 세조 3년. 그 다음에 예종 1년 때는 만약 이런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 죽인다 이거죠. 교수형에 처한다. 참여형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자, 사대주의 해서 나라를 세워서 제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름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해서 명태조 지원장에게 이름을 올렸는데 자기가 위대한 당군조선 중국인 기자가 조선에 가서 왕이 돼서 너희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문물을 가르쳤기 때문에 조선이라 해라. 그러면 명태조 지원장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너희들은 영원한 우리의 속국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 민간에 떠돌아다니고 이걸 국민들이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3대에 걸쳐서 50년간 거두어들이고 발각이 되면 죽였다 이거죠. 엄청난 사상 통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변설 조대기 중에 10명의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효, 아까 안암, 그죠? 여기 신라를 빛낸 10분의 성인 중에 이 두 분이 선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역사를 알고 기록했다 이거죠. 이미 이때. 자, 그래서 환단고기에 인용이 되면서 지금 전해지지 않는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조대기는 뭡니까? 대진국에서 역사를 우리나라 9,000년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바로 조대기거든요. 자, 이만희씨유, 이 석유 황국, 우리 삼국유사 보조선조에서 옛적에 우리나라는 황국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황국을 환인으로, 아니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한 개인 환인이 있었다라고 조작한 글자를 막 이렇게 덧칠해가 조작해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파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공고라는 자기의 논문에 보이세요? 보조선기사 대변설 조대기, 표온 삼성길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를 자기가 봤다 이거죠. 보고 야, 이 역사가 9,000년이구나.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파괴시켰다. 그래서 이제 신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책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책이 많이 있었는데 이름만 있고 그 책을 볼 수가 없다.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가 들어가죠. 표온천사, 삼성길기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단고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 선생의 발문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환단고기가 절대 위서가 아니라, 자, 여기 갑자년 보세요. 갑자년 연산군 10년 내가 괴산으로 귀향을 갔다 이거죠.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 역사 자료들과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체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6년이 지난 중종 15년에 찬수관 신분이라, 자, 아까 세조 팔도 관찰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맥 선생 그 책들을 다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핵심을 기록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한다 태백일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연산고대 일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맥을 괴산으로 귀양 보낸다. 이맥을 괴산으로 부처는 이 귀양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세조, 예종, 성종 때 50년간 팔도관찰사에서 명을 들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거두고 드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다 봐서 그 핵심을 기록해서 이맥 선생이 나와서 책을 펴내고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책이 한국의 7, 8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 할 때 태백은 우리나라를 뜻하고 일자는 뭡니까? 감추어진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역사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 문헌 자료를 빼가지고 자기 야마구치 현해 대학에 기증을 해가지고 데라우치 문구를 세웠죠. 우리나라 역사 1980 유명한 이상식 변호사죠. 단공관절 역사 20만 권 불태워 없앴다. 여기 뭐 조선사 편찬위원 그룹 위탁 공문이 대마도의 사료 탐방에서 한국과 관계 있는 걸 이렇게 다 태워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 일본인 교수가 일본 전역에 5만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방문이 조선 청독부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책을 아직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기록된 책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서울대 여기 최기철 박사입니다. 이분이 최기철 박사와 아까 이분이 최태영 박사죠. 이 최기철 박사가 KTV에서 최태영 박사님이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 작성한 단군 관련 기록이 한자도 상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고 1200년 전 단군의 후손인 백제인이 일본에 와서 일본 천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왕실 소장 기록에도 단군 73대 손의 일본 신분 천황이 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네다니엘 페퍼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었고 일본인은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해서 불태우고 수색해서 폐기시켜버렸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셔가지고 이맥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환단곡이라는 책이 우리들에게 전수가 됐고 우리는 환단곡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올바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역사의 국통맥입니다. 국통맥이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중국 책에서 말하기를 위서에서 말하기를 단군왕금이 도읍을 해서 조선을 열었다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 책이고 고기 우리나라 옛날 역사 기록에 서계유 황국이다.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이 황국을 환인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때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황국 시절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절대 통치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황천황이 있었다 해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황국 배달 조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셔요. 여기 환인을 여기 글자 덧칠 했죠, 그죠? 시커멓게 덧칠 해가 황국을 환인으로 이렇게 이만희신교가 조작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짚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역사 특강을 강릉지부에서 꾸준하게 하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6세 동안 계셨고, 자, 이 6세 공무서 장군이 아들이 없어서 딸 소선호를 고주몽에게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비류온조고, 고주몽은 원래 동부에서 탈출해서 북부에 왔는데 동부에 있을 때 예시 부인하고 결혼해서 유리왕이 있고 그리고 이세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주몽은 뭡니까?
해모수의 고모수가 아버지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 그래서 해모수는 고주몽의 보조 할아버지고 고주몽은 해모수의 보존자가 되죠. 그러면 자, 이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치하하는 칭송하는 엄청난 크기의 광개토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조 고추모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북부여로 뿌리를 대고 있고 17세 손이라는 거죠. 17세 손. 자, 여기에서 이제 출자 북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17세 손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삼국사기를 봐서는 왜 광개토 태왕이 17세 손이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를 봐서는 13세 손이죠. 동명왕에서부터 13세 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왕의 계보로 보면 19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태왕은 고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13세 손이고 19대인데 왜 광개토 태왕비야 장수왕이 17세 손이라고 했냐? 자, 광개토 태왕 비문의 진실은 뭐냐? 고주봉은 자기의 할아버지 해모수 고조 할아버지의 고향 땅 이름 고구려를 국호로 삼아서 7세 북부의 왕의 등극을 하면서 얼마 있다가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꾸거든요. 고구려로 바꾸고 자, 아까 보셨듯이 환단곡에서 나오는 보셨듯이 고주몽 선대 네 분의 역사가 더 있기 때문에 자, 환단곡의 삼성기 상에 보면 북부여를 대상해서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었다는 거죠. 해모수를 자기가 고구려 일대 황제지만 자기의 보조 할아버지가 해모수이기 때문에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서 제사를 지냈고 이것이 고구려 왕들에게는 이 역사의식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 태왕이 고주몽인 13대라고 하는데 자, 환단고기를 보면 고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라 고손자이기 때문에 4대를 합치면 뭐죠? 합쳐서 17세가 되죠. 17세. 그래서 광개토 태왕의 저 17세 손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풀 수 있는 기록은 환단고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국고 정도 광명하고 관계 있다는 내용이고 환단 독립운동가 홍범도 동진 장군이 자금을 대서 환단국이 초강본을 30번 인쇄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이 대전에 이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셔서 저희들이 박석재 이사장님하고 본부에 간부분들이 가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역사 광고를 꼭 이루겠다고 한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인간 없애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400여 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홍익인간 자 국회의원은 사죄하라. 그리고 이번에 남원 합천군과 관련된 학자들은 사죄하라.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사학자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던가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사랑이 저희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40명의 학자들이 5일간 우리 역사를 바르게 규명하는 학술대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그죠?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랜선으로 세계 개천문화 축제를 저희들이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대한사람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시간표 일정을 물어보시면 우리 역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잃는 것은 우리의 이제 모든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종교, 신앙, 철학, 사상, 정당,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참된 한국 역사 문화를 공유할 때 진정한 한국인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야 사학자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뭉쳐가지고 조직의 힘으로 우리 역사 광복 활동을 하는 곳이 없거든. 저희들이 국내 거의 90여 개 이상 지부가 있고 해외에도 20개 지부가 있고 오늘도 지금 토요일 날 동시에 9개 지역에서 오늘 이 역사 특강을 저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역사 광복 활동을 제2의 독립운동이고 우리 대한사람 회원에 가입하시는 유료 이런 회원분들을 역사 광복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생출판에서 나온 국내에서 이게 보십시오. 백과사전입니다. 이게 1500페이지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단고기 책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성일 소장이 세계 지금 학자들이 21세기는 동북아시아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유명한 학자도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돼야 한다. 자, 이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이 아니 홍익인간 정신이 위대한데 왜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찾지를 못하냐? 너무 안타깝다. 자, 유명한 뭡니까? 강대국의 흥망제자 폴 케네디 예일대학교 역사 석자 교수죠. 이분이 2010년 동경대학교 특강에서 역사 강연을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 시대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중에서 누가 중심 국가 리더 역할을 하겠느냐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only 코리아. 오직 한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역사 문화의 전통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죠? 미국은 이제 지도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21세기의 지도국 네버 재팬, 네버 차이나, only 코리아. 그래서 오늘날 왜 1억이 넘는 이 한류 문화 팬들이 요즘 한국어 시험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지킬 때, 아니 공유할 때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장시간 기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되지.